전산해결급 107의 기출문제 실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세무사랑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세무사랑은 부동산 임대업 및 전자제품의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그래서 11기 2025년도가 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1기 2025년도입니다. 자, 문제 1번에 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에서 견본비, 계정 과목에 현금 조교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견본비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842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아무데나 선택하시고 842번 눌러서 해당 계정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조교 2번에다가 전자제품 샘플 제작비 지급이라고 등록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2번 눌러주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제품 샘플 제작비 지급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2번입니다. 세무사랑의 기초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오류를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이월 정기분 재무제표 안에 거래처별 초기이월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 외상 매출금 선택해 주시고 홍금정기라고 해서 300이 아니라 3000입니다. 이걸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금강기억 1000만원 그대로 맞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 선택해 주시고요. 30무역이 지금 3000만원 맞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무역이 1200이 아니라 보시면 26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600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드럼을 선택해 주시고요. 바드럼 선택해 주시고 아예 누락됐네요. 대우전자라고 해서 2500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우전자로 조회해서 250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를 입력했고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전기분 재무제표 중에 아래 계정 과목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관련된 재무제표를 적절하게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력비가 200으로 되어 있는데 420이 맞다는 거죠. 수도 강열비, 영업부거 300이 아니라 110이다. 자, 그러면 제조 원가 명세서부터 먼저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전기분 제조 원가 명세서,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로 들어가시고요. 자, 전력비 2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420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전력비를 고치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죠.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보니까 9,650만 원이 됐죠. 자, 그러면 이걸 닫고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서 자,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해 주시면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9,650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자, 또 당연히 단기 순이익이 바뀔 건데 주의사항은 자, 문제에 보시면 수도 강열비 영업부께 300이 아니라 110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 수도 강열비 300을 110으로 수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자, 단기 순이익이 8,790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닫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약서 자, 들어가 주시면 자, 단기 순이익이 8,790인데 8,820으로 잘못되어 있죠. 자,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시면 손익계산서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8,790만 원.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랑 단기 순이익이랑 더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억 3,450만 원이죠. 자, 이 금액이 어디로 가는 거죠? 그렇죠. 정기분 재무 상태표로 들어가서 2월 이익잉여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30만 원이 차이가 났죠. 자, 2월 이익잉여금이 아까 얼마였어요? 1억 3,450
50이었죠. 1억 3,450.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 대차 차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조원가,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재무상태표 순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인데요. 자, 7월 3일 영업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무빌딩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00만 원 중에 계약금 6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 잔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보증금 중에 일부 계약금을 미리 준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급금으로.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자, 날짜는 7월 3일이죠. 7월 3일로 들어가셔서 차변의 선급금. 자, 거래처는 문제 보시면은요. 세무빌딩이라고 나와 있네요. 세무빌딩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60만 원. 60만 원을 미리 지급을 했고요. 자, 대변에는 뭘로 지급했어요? 보니까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다. 자, 그리고 우리은행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은행으로 조회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8월 1일 하나카드의 7월분 매출대금 350만 원에서 가맹점 수수료 2%를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신용카드 매출대금은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은 거죠. 자, 근데 가맹점 수수료 2%를 차감하고 받았대요. 350만 원에 2% 하게 되면 7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7만 원을 제외하고 보통예금으로 입금 받았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7만 원만큼은 차변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몇 월 며칠이죠? 자,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자, 차변에 자, 보통 예금이 입금이 됐어요. 차변의 보통 예금. 자, 금액은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자,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았겠죠. 자, 그러면 7만 원을 제외하고 받았을 거니까 자, 금액을 보시면은요. 지금 350만 원에서 7만 원을 제외하고 343만 원이 들어왔겠죠. 자, 343만 원 보통 예금을 받았고 자, 그리고 2% 즉 7만 원만큼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금액은 7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뭐가 없어지면 돼요?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이 감소하면 되겠고요. 자, 거래처 코드는 하나카드라고 나와 있으니까 하나카드로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수수료 비용이죠. 판매 수수료가 아니라 수수료 비용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8월 16일 영업부 직원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퇴직금은 880만 원이다. 자, 당사는 모든 직원에 대해서 전액 확정급여용에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 퇴직연금 운용 자산의 잔액은 5,200이 있대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쌓아놓은 적이 없대요. 퇴직연금 충당부채도 설정하지 않았다. 자, 우리가 회계 처리를 보시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잡아놓고요. 직원이 퇴사할 걸 대비해서 확정급여용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불입하게 되면 회사가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가 퇴직금을 이 운용자산에서 갖다 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줄고 운용자산이 감소하는 형태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자,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그때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차변에는 퇴직급여라고 해주시는 거죠. 충당부채를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아니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아니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분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할 수 없고 그렇죠.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운영자산으로 지급을 했을 거겠죠. 그래서 어, 이 차변했던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대변으로 감소하게 되는 형태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지금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 날. 자, 지금 퇴직금을 확정급여형에 의해서 가입을 하고 있고,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5,200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퇴직급여. 자, 금액은 880이라고 돼 있고요. 영업부 직원의 퇴직이니까,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서 880만 원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지급했을 거니까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 주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4번입니다. 자, 8월 23일 나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2천만 원. 대출 기간은 26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거를 조기 상환하고 이자 20만 원과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대출 기간이 24년부터 27년으로 좀 이렇게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24년부터 27년까지 지금 대출을 차입한 대출금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단기인지 장기인지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자, 여기서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27년도 12월 말일까지니까 25년도 시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죠. 장기 차입금이죠. 그러면 장기 차입금을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자,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 차입금을 조회해 보시면요. 자, 장기 차입금. 자, 거래처는 거기 보시면 나라은행이었죠. 그래서 나라은행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 보실 수도 있는 거죠. 98004. 자, 하게 되면 지금 올해가 2025년도인데 전기에 24년도에 차입을 한 거니까 지금 2천만 원이 전기 이월된 자료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장기 차입금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자, 이 장기 차입금을 지금 이자 20만 원과 함께 보통예금으로 상환을 한 거죠. 자, 조기 상환을 한 겁니다. 일찍 갚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지금 날짜는 8월 23일이고요. 8월 23일. 자, 그러면 차변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장기 차입금이 줄어들면 되겠죠. 상환을 했으니까. 차변에 장기 차입금. 자, 거래처는 나라은행입니다. 그래서 나라은행을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차입금이 2천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 얼마까지 같이 나갔어요? 자, 2천만 원이고, 자, 이자가 20만 원이다.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으로 해서, 자, 이자 비용은 지금 문제 보시면 20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돈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에 보시면 11월 5일 주식회사 다원의 제품 매출 외상대금 4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동전 발행 약속금으로 받고 동점이라는 건 요 다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원이 발행한 어음으로 받고 자, 100만 원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 1년 대여로 전환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지금 다원한테 제품 매출하면서 받을 외상대금, 즉 외상 매출금 4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이 중에 300만 원은 약소거금으로 받았고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 없어지고 차변에 받으러음. 자,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1년 대여로 전환했다. 그럼 차변에 단기 대여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입력을 해 보시면요.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날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니까 11월 5일이죠. 11월 5일. 자, 11월 5일이고요. 자, 차변의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은 거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이 증가할 거고요. 차변에 받을 어음. 자, 거래처는 다원한테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원. 자,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 금액은 3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0만 원은 1년 대여로 전환했다. 그러면 차변에 그렇죠. 단기 대여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단기 대여금. 자, 단기 대여금 다원으로 코드를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자, 대변에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니까 외상 매출금 다원을 코드를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는 11월 20일 사업용 중고 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4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취득세를 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차량 트럭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비용이 아니라 그렇죠. 차량 운반고의 취득 원가에 포함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차변에 차량 운반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으로만 나갔으니까 출금 전표로 입력하셔도 되겠죠. 자, 11월 20일 날 출금으로 해서 차량 운반구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만 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까지 입력해 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